제 이름은 미유예요. 대학에서 교육학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교사를 꿈꾸게 된 이유와 교사가 된 후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은 초등학생 때 저는 담임 선생님한테 괴롭힘을 당했어요. 원래 놀림을 자주 당했던 저는 그날 같은 반 애가 제 교과서를 찢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미유, 교과서는 어쨌니? 누가 찢었어요. 얘가 또 거짓말이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겠어. 선생님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괴롭힘 당하는 걸 말씀드렸을 때도 미유, 네가 그런 거짓말을 해서 애들이 상처 입었잖니. 사과하렴. 맞아. 사과해. 선생님, 전 아무 잘못 안 했어요. 또 거짓말. 애초에 네가 그딴 식으로 우물쭈물대니까 사람을 열받게 하는 거야. 얼른 사과나 해. 결국 전 아무런 대꾸도 못했고 절 괴롭혔던 애들한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진심이 안 느껴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 없었고 전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 저를 더욱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죠. 하지만 선생님은 항상 못 본 척했어요. 거기다 수업 중에 어려운 문제만 저한테 발표시키고 제가 대답을 못하면 이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라며 저를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죠. 결국 학년이 올라가서 반이 바뀔 때까지 괴롭힘은 계속됐고 제 마음은 너덜너덜해졌어요. 다음 담임 선생님은 그런 짓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친구도 선생님도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돼서 입을 굳게 닫고 혼자 외롭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그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겉도는 저를 걱정했던 담임 수구호 선생님이 저한테 말을 걸어주셨어요. 학교 어떠니? 평범해요. 친구는? 필요 없어요. 왜? 믿을 수 없으니까요. 제 말에 보통 선생님들은 친구의 소중함이나 진정한 우정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수구호 선생님은 곰곰이 뭔가를 생각하더니 얘기하는 건 좋아해? 아니요. 그래? 난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 괜찮다면 대화 상대가 되어줄래? 이상하다 싶어 그날은 애매한 답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설교도 안 하고 그런 부탁을 하다니 대체 뭐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수구호 선생님은 방과 후에 제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어요. 우와, 매일 도시락을 직접 싸니? 네, 엄마가 바쁘셔서. 장하네. 잘하는 반찬이 뭐야? 닭 양념구이요. 우와, 맛있겠는걸. 대화 내용은 늘 시시콜콜한 것들뿐 설교와 꾸지람이 없이 그저 미소 짓는 선생님과의 캐치볼 같은 대화는 얼어붙은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갔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지 3달이 지났을 무렵 선생님. 응? 전 자연스럽게 초등학생 때 괴롭힘 당했던 일을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셨죠. 그래서 항상 무서웠어요. 친구도 선생님도 언젠가 날 배신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 이렇게 선생님께 털어놓는 것도 무서워요. 그럼 난 미유가 처음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네? 선생님은 싱긋 웃으며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어요. 걱정 마. 난 불의를 보면 못 참거든. 그날 저는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 같은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의 아픔을 아는 미우라면 분명 좋은 교사가 될 거야. 나도 응원할게. 네! 그 뒤로 저는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학부가 있는 대학에 지원해 임용고시를 보고 지금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답니다. 막상 교단에 서니 초등학교 교사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전 과목을 가르쳐야 해서 자료 양도 어마어마하고 아이들이 어려서 자잘한 다툼도 자주 일어나고 방대한 업무량에 매일 녹초가 됐죠. 하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길. 아이들이 밝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 매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수업 시작 5분 전 교재를 들고 교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실 안이 시끄러워서 서둘러 보러 갔더니 이거나 먹어라! 하지 마! 늘 다툼과 싸움의 중심에 있던 류타가 같은 반인 마코토 위에 올라타 마구 때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주변 남자애들이 해치워버려! 라며 응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희 뭐 하는 거야? 망보던 거 누구냐? 미안, 응원하느라. 바보 자식! 류타, 그만하지 못해? 당장 교무실로 따라와. 너희들도야. 그 뒤에 교무실에서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류타가 마코토의 연필을 멋대로 가져가자 마코토가 한마디 했고, 화가 난 류타가 남자애들을 시켜서 류타를 바닥에 눕히자 그 위에 올라타 때렸다는 겁니다. 아까 보건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코토가 류타한테 맞고 눈이 퉁퉁 부었대. 그래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드니? 전혀요. 류타가 잘못한 건 명백했지만 본인은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귀찮아하는 것 같았죠. 잠자코 꾸중을 들으면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마코토가 심한 부상을 입은 이상 이렇게 쉽게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연락했어. 그 말을 들은 류타는 씩 웃으며 그럼 이제 문제 없네. 보통 부모님께 연락하면 애들은 쩔쩔매기 마련인데 이 여유만만한 표정은 뭐지?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누군가가 등장하자 밝혀졌어요. 테키토예요. 그렇게 말하며 들어온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초등학생 때 절 괴롭혔던 그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 신세가 많아요. 어머,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저를 기억하지 못하세요? 죄송해요.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전 한눈에 그 사람을 알아봤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은 절 깨끗이 잊은 것 같았어요. 그런 심한 짓을 했으면서, 나를 지옥에 빠뜨렸으면서 옛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제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아픔을 아는 미우라면 분명 좋은 교사가 될 거야. 수고호 선생님의 말이 떠올라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은 류타가 최우선이야. 별실에서 저랑 학년부장 데키토 모자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으로 입을 연 건 이 학교는 대체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죠? 저희 애가 학교 폭력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라며 갑자기 아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미유 선생님이랬죠? 당신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됐다면서요. 당신이 아이들을 제대로 안 지켜보니까 이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눈을 피해 반 친구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건 정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무능함을 우리 아들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시죠. 같은 교사로서 창피하네요. 엄마를 등에 업은 류타는 의기양양했어요. 류타가 여유만만한 표정을 지었던 이유를 그때 깨달았죠. 아이들은 말이죠. 늘 선생님을 지켜보고 있어요. 좋은 교사는 좋은 학급을 만들고 덜 떨어진 교사는 학급을 붕괴시키죠. 그런 법이에요. 알겠어요? 다 교사하기 나름이라고요. 그 순간 제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예요. 그렇죠? 교사가 괴롭힘을 묵인하면 아이들은 해도 되는 일이라고 인식해서 더욱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하죠. 바로 당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짓이에요. 뭐?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잊으셨어요? 15년 전 당신이 맡은 반에서 괴롭힘 당했던 미유예요. 제 말을 듣고 드디어 기억이 났는지 데키토 선생님은 뜨끔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기억나셨나요? 몰라. 너 같은 건 기억 안 나. 그런 것 치곤 동요하고 계신데요? 아니거든?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절 괴롭혔던 애들한테 고개 숙이게 하고 애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혼자만 남겨서 청소시키고. 기억 안 나는데? 그러세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여기선 다 못하겠네요. 다음에 그때 썼던 일기를 가져올게요. 일기라고? 지금도 교사 일은 하고 계시죠? 보아하니 지금 당신이 가르치는 반에도 저처럼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기록을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려고요. 잠깐만! 다 지나간 일을! 몇십 년이 지나도 피해자는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에 다친 마코토도 마찬가지예요. 류타를 볼 때마다 상처가 아프고 맞았던 공포에 떤다고요. 알았다고. 자,
류타, 얼른 사과해. 왜? 내가 왜? 우물쭈물대는 놈이 잘못이지. 류타! 날 때렸어. 당신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도 잘 알겠네요. 미안해. 애가 모르고 했잖아. 나도 사과할게. 응? 거절합니다. 제발 부탁해. 교육위원회는 정말로 안 된단 말이야. 자신이 저지른 짓을 평생 후회하세요. 싫어. 그 후 전 말했던 대로 일기를 가지고 교육위원회로 향했어요. 그런데 스구어 선생님! 오랜만이구나. 그곳에는 교육위원이 된 어렸을 적 은사님이 계셨어요. 미우가 졸업한 뒤에 나도 더 좋은 학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 지금은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지. 자, 얘기를 들려주겠니? 처음에는 위원회에서 제 얘기를 들어줄지 불안했는데 스구어 선생님을 보고 마음이 푹 놓였어요. 제 얘기를 다 들은 선생님은 곧바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데키토 선생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셨어요. 결과는 제가 예상한 대로였죠. 그 사람이 맡은 반에는 학년부장도 몰랐던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데키토 선생님이 저지른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 하나둘씩 드러났고 데키토 선생님은 징계 면직 처분을 받고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답니다. 거기다 남편한테도 학교 일이 알려져서 그런 사람이랑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며 이혼당했답니다. 참고로 류타는 이번 일을 알게 된 아빠한테 호되게 혼나서 결국 엉엉 울면서 마코토에게 사과했답니다. 남편분은 엄마가 방치한 류타의 못된 근성을 뿌리 뽑아주겠다며 류타의 친권을 얻어 류타를 데리고 이사갔습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선생님도 계시지만 어른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존심을 채우려는 못된 인간도 존재합니다. 아직 좋은 교사가 되려면 멀었지만 그런 못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힘쓰고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박사님, 미유가 보낸 샘플이 왔어요. 역시 여기에도 그 노다 바이러스가. 누가 그런 짓을.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기가 있는 건 분명해. 이제 백신을 만들 건가요? 로키, 날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백신은 이미 완성했다고. 네? 하지만 범인을 찾지 못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거야. 계속해서 모니 로봇한테 조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부탁할게. 근데 인류 노다 파괴액이라니 대체 누가... 우리는 우주의 지배자. 이 노다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이 별의 생물들이 다투기 시작하고 세계는 멸망한다. 어째서 수많은 별을 멸망시킨 우리들이 대체 어째서 지구라는 별은 멸망시키지 못하는 거야? 그거 내가 아끼는 컵인데. 지구에 바이러스를 퍼뜨린 지 1년이나 됐는데 언제쯤 이 녀석들은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빨리 멸망해라. 물건 좀 던지지 마. 헤어스타일 망가지잖아.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이 나르시스트 결벽증 자식이? 네가 덜렁거리는 거지. 이 멍청한 건어물려. 뭐라고? 조용히 못해. 킹노담님. 어찌 이리 어리석을꼬. 니놈들이 애들 장난을 시작한 지 1년.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잖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인류 노다파 계획을 방해하는 녀석들은 이미 파악해뒀습니다. 우리의 과학기술에 대항할 수 있는 자가 다른 별에 있단 말인가? 그래, 어떤 놈들이지? 그건 아직 모르는 게 천지니까 입 다물라고 했잖아. 조금이라도 성과를 어필해야 해고를 안 당하지. 조용히 해.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수단을 불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제거해버리는 거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걸로 마치지. 뒤는 너희에게 맡기마. 너 때문에 그 과학자를 찾아야 하게 생겼잖아. 어차피 내 일이니까 상관없잖아. 난 다음 타깃을 알아볼게. 그놈들은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어. 그렇다면 감염자와 접촉을 시도하겠지. 내 이름은 하야토, 5살. 옛날부터 라고 해도 철이 들고 이래저래 3년 정도지만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건 인기 코미디언들이 사회를 보는 잘 먹었습니다.
저희 집은 엄마 아빠가 외식을 자주 안 해서 저한테 외식은 생일이나 기념일 같이 특별한 날에만 있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게 참 좋아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그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엄마! 왜 그래? 지금 잘 먹었습니다 해서 우리 동네 나왔어. 나 저기 가고 싶어. 뭐? 저렇게 비싼 곳에? 에이, 괜찮아. 좋아, 하야토. 외식 가고 싶으면 기념할 만한 일을 만들어 볼까? 우리 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말이야. 응, 어떤 건데? 좋아. 그럼 하야토가 열심히 공부해서 초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아빠가 저 가게에 데려가 줄게. 정말로? 아빠, 약속이야? 솔직히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은 없지만 아빠의 말 한마디에 전 의욕이 불타올랐어요. 꼭 합격해서 오카몬이랑 만나야지. 촬영했던 가게에 오카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쉿! 옷처럼 의욕을 보이는데 냅둬. 그로부터 3개월 뒤 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결과 발표 날 신난다! 합격이야! 참 잘했다, 하야토. 이제 합격 축하할 수 있지? 그치 엄마? 그럼. 좋아. 우리 아들이 가고 싶다던 가게 예약해야지. 전 당장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가게가 인기 있는 방송을 타서 그런지 아빠는 2달이나 걸려서 예약에 성공했어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다 어느새 전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사립학교라서 그런지 비싸 보이는 옷을 입은 애들이 많았어요. 왠지 머릿결도 찰랑찰랑했죠. 학용품도 요란했고요. 이거 루이비통 가방이다. 난 구찌. 에르메스가 짱이지. 우리 아빠는 야카마시 코퍼레이션 임원이야. 월급쟁이네. 우리 아빠는 변호사야. 의사가 짱이거든. 아니, 아까부터 뭐가 자꾸 짱이래. 반 애들의 무의미한 경쟁에 참가할 기력도 없어서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경쟁을 펼치던 남자애들 중 하나가 절 보고 희죽거리며 저한테 다가왔어요. 난 야바타니 마도카야. 우리 아빠는 야카마시 코퍼레이션의 임원이지. 자기소개하는데 아빠 직업은 필요 없지 않나? 난 하야토야. 잘 부탁해. 어디선가 곰팡이 냄새가 나는데. 아, 너한테서 나는 냄새구나? 뭐? 이게 바로 거지 냄새지. 한눈에 알아봤어. 너네 집 중산층이거나 그 이하지? 이렇게 싸구려 같은 물건 처음 봤거든. 저는 학용품에 큰 관심이 없어서 필통은 심플한 플라스틱 필통에 다들 체육복 가방으로 명품 가방을 쓰지만 전 엄마가 만들어준 가방이었죠. 야바타니는 그걸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며 너같이 가난한 애가 어떻게 이 명문 학교에 들어왔을까? 아, 혹시 뒷돈 준 거야? 그럴 리가 없지. 집에 돈도 없어 보이는데. 상대하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그 가게에 가기 위한 노력을 바보 취급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야바타니, 난 내 힘으로 이 학교에 들어왔어. 그리고 왜 내가 가난하다고 단정 짓는 거야? 넌 스티브 잡스한테도 똑같이 말하겠지?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 거지라고. 넌 모르겠지만 너랑 나랑은 가치관이 아주 달라. 네가 세뱃돈이나 용돈을 게임기나 요란한 학용품에 쓰는 반면에 난 그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 나중에 일을 안 해도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야. 불로소득이 뭔지는 아니? 화가 난 저는 쉴 새 없이 쏘아붙였어요. 엄청난 정보량에 야바타니가 이해는 다 했나 모르겠지만 알아들은 건 일을 안 한다는 부분뿐이었는지 너 나중에 백수가 되려고? 얘들아 들어봐! 여기 썩은 백수 꿈나무가 있다. 내 얘기를 듣긴 한 거야. 하지만 주변에는 부잣집 도련님과 아가씨들 뿐. 백수라는 건 걔네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 중 하나인 모양인지 그 뒤로 난 어째선지 거지 백수 꿈나무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됐고 친구 하나 없이 악질적인 괴롭힘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도 실제로 괴롭히는 건 극히 일부분의 애들이었지만요. 그래서 학교는 우울했지만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제게는 손꼽아 기다리던 이벤트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 뒤 바로 합격 축하 날이 다가왔어요. 우와! 여기가 바로 그 가게? 전 날듯이 기뻤어요. 미리 인터넷으로 찾아본 대로 예의 바르게. 하지만 가게에 들어온 저는 엄청난 불운과 맞닥뜨렸죠. 어라? 백수 꿈나무! 여기서 뭐하냐? 가게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왜 제가 저기 있지? 여긴 내 단골 가게거든. 근데 요즘 방송 타고 나서 예약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오랜만에 한번 들렸지. 아유, 덜 떨어진 시민들이란. 저기 하루토 친구니? 같은 반이에요. 백수 꿈나무는 무슨 소리고? 불로소득을 백수로 착각했나봐. 아, 그렇구나.
그러자 아빠는 씩 웃으며 야바타니를 바라봤어요. 안녕, 난 하야토네 아빠야. 안녕하세요, 야바타니예요. 우리 아빠는 야카마시 코퍼레이션의 임원이랍니다. 오, 그 야카마시 코퍼레이션의 임원. 아버지가 일을 엄청 잘하는 분인가 보구나. 당연하죠. 근데 하야토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일단 회사 사장이야. 오, 사장님이셨군요. 직원은 몇 명 있죠? 아쉽게도 난 혼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직원은 한 명도 없어. 아내가 비서 일을 해주고 있단다. 혼자서요? 그렇군요. 그러면 말이 좋아 사장이란 거군요. 아빠를 바보 취급하다니 열이 확 뻗쳤어요. 왜 이딴 녀석이. 그래서 저도 맞받아치려고 했지만 그걸 알아챈 아빠는 웃으며 저를 저지했어요. 그때 저 눈치챘어요. 아빠의 그 표정은 제가 잘못했을 때 짓는 표정이었죠. 야바타니는 그것도 모르고 꼴사납게 한껏 우쭐대면서 얘기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하야토가 그런 싸구려 학용품만 들고 다녔던 거군요. 그래봤자 아저씨 비싼 외제차 하나도 없죠? 차를 운전할 일이 없어서 차는 안 샀어. 요즘은 카쉐어라는 편리한 서비스도 있으니까. 네? 차가 없다고요? 그런 집이 세상에 어딨어요? 농담이죠? 아니, 진짜야. 우리는 집도 임대인걸? 임대라고? 그딴 곳에 사는 애가 있다니 난생 처음 듣네. 마도카, 뭐하고 있어와요? 있어와요? 이거야말로 처음 듣는다. 있지 엄마. 얘는 같은 반인 하야토라고 하는데 임대한 집에 살고 거기다 차도 없대. 어머나, 그거 참 딱하기도 하여라. 걔네 엄마도 다를 바가 없구나. 왠지 좀 불쌍하지 않아? 다음에 우리 집에 불러볼까? 서민과의 교류도 사회 공부의 일환이에요. 엄청 큰 저택 같은 집이라 분명 한눈에 들어올 거야. 정원에는 벤츠랑 포르쉐가 있거든. 네가 꼭 한 번만이라도 타고 싶다면 아빠한테 부탁해서 드라이브 시켜줄 수도 있어. 그러자 아빠가 휙 하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렇대, 하루토. 흥미 있니? 저는 힘주어 대답했죠. 하나도 없어. 그 말을 들은 아빠는 자상한 얼굴로 생긋 웃으며 그럼 됐어. 허세 부리기는. 아빠는 다시 야바타니를 바라봤어요. 야바타니, 미안하다. 우리 아들은 그렇게 비싼 거에는 관심이 없거든.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얘도 참 언제 이렇게 핵심을 꿰뚫을 만큼 똑똑해졌어요. 어머, 본심이 튀어나왔네? 그렇죠. 저희 집은 그쪽처럼 사치 부릴 돈은 없으니까요. 그럴 줄 알았다. 저희 집은 생활비를 제외한 돈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투자 얘기 나왔다. 하야토, 너 투자해서 백수 된다고 했지? 조금 착각하는 것 같은데 경제 수업을 좀 해줘야겠구나. 가난뱅이한테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에이, 그러지 말고. 야바타니, 만에 하나 아버지가 일을 못 하시게 되면 너네 집은 어떻게 될까? 그럴 일 없거든? 만약의 얘기야. 어때? 이를테면 부상이나 병으로 일을 못해서 지금껏 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자. 어떡할래? 그럼 저금한 돈으로. 어머님, 지금 저금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그건 남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어요. 너희 집은 큰 저택이라고 했으니까 매년 고정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차가 있다면 그 유지비도 들겠지? 네가 학교에 다니려면 돈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식비도 들겠지. 지금처럼 단골 가게에 가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1년도 안 돼서 가난에 쪼들리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쪽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게 안 되려고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야. 그게 우리 아들이 말한 불로소득이란다. 일도 안 하는데 돈을 벌 수 있다니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긴. 우리 아들은 벌써 투자를 시작했는데 아까는 너희 아버지가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였지만 그건 네가 독립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생활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부모님 지원도 없고 월급은 집세와 강연비로 빠지고 남는 돈으로만 생활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난 떼돈을 버는 사장이 될 거야. 거지 따위 될까 보냐? 넌 아버지께 경제에 관한 가르침을 더 받아야겠구나. 자, 데리러 오셨네. 고개를 돌리니 아들과 아내를 찾으러 온 야바타니네 아버지가 계셨어요. 둘 다 어딜 갔나 했더니 남의 테이블에서 뭘... 카미조 씨? 야바타니네 아버지는 저희 아빠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역시 야바타니 씨 아드님이셨군요. 당신 아는 사람이와요? 요즘 자산운용 상담을 받고 있는 컨설턴트 분이셔. 이 사람이? 야바타니 씨,
아드님이 집안 재산의 긍지를 가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군요. 가미주 씨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러자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한 야바타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야카마시 코퍼레이션 임원이니까 높은 사람이잖아. 차도 엄청 많고 집도 저택같이 크고 왜 이런 거지한테 굽신거리는 거야? 이 녀석이 정말 너 다른 사람 무시하면 못 쓴다고 했지? 날 때렸어. 당신 애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너도 마찬가지야. 애랑 같이 물에 한 마리나 했겠지? 그런 적 없어. 난 가미조 씨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꿨어. 있는 집도 있는 차도 다 팔아서 연비 좋은 국산차로 바꿀 거고 그 집도 임대 내놓으려고 생각 중이야. 당신 제정신이 와요? 그건 다 우리 집 자산이 와요. 그 이상한 말투 좀 그만해. 저기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 합격을 축하하려고 특별히 이 가게에 온 거예요.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안 될까요? 미안하구나. 가미조 씨, 다음에 다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엉엉 우는 야바타니와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는 아줌마는 아저씨한테 질질 끌려가고 말았어요. 나 죄 싫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있단다. 공부했다고 생각하렴? 네. 그래도 아빤 네가 자랑스럽단다. 자, 마저 축하할까? 응. 그때 먹었던 요리는 오카몬의 말대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었어요. 그래도 엄마 요리도 맛있으니까 외식은 가끔 해도 좋아요. 그 이후로 어디서 얘기가 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백수라고 부르거나 괴롭히는 애들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 대신에 하야토! 요즘 뜨는 종목은 뭐야? 아빠가 꼭 좀 물어봐 달랬거든. 이상하게 애들이 몰려들어서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있죠. 미안한데 그건 못 알려줘. 그리고 돈 냄새 맡고 오는 여자한테도 관심 없어. 대학에 갈 때까지 이 학교에서 지내야 한다니 앞날이 걱정됩니다. 좋은 친구가 생기면 모르지만 여기보다는 평범한 애들이 많은 공립으로 전학 가는 게 나으려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면 아빠랑 단판을 지어야겠어요. 나는 30살 야마모토 아타루다. 사랑하는 내 와이프와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와이프의 배에는 곧 태어날 우리의 아기가 들어있다. 정말 행복의 정점에 달해 있어야 했지만 나왔어 여보. 사랑하는 여보 나왔다고. 어서와. 뭐야 텐션이 왜 그래. 그러고 있으면 뱃속의 아기에게 좋지 않다고. 그럴 기분이 아니야.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사실 오늘... 이건 내가 귀가하기 조금 전에 일어난 이야기이다. 리온이는 오래된 친구 아유미와 오랜만에 만나고 왔다. 출산 많이 아파? 장난 아니었어. 내 얼굴 보고 남편이 도망갔다니까. 남자들이란 정말 왜 그런지 몰라. 진짜 그렇다니까. 벌써 19시네. 우리 애기 엄마한테 맡겨놔서 슬슬 데리러 가야 돼. 나도 슬슬 남편 올 시간이다. 수다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 순간 8,600엔입니다. 아프잖아. 네가 안 피하니까 부딪힌 거 아니야.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비쩍비쩍거리면서 부딪힌 건 그쪽이잖아. 시끄러. 어딜 여자가 남자한테 대들어? 여자면 알아서 피하라고. 뭐? 조선시대에서 왔냐? 다쿠, 너 너무 취했어. 손님, 가게 안에서 싸움은... 죄송해요. 바로 데리고 나갈게요. 누님들 민폐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꺼져, 이년들아. 뭐? 그냥 무시하고 가자, 우리. 모처럼 재밌었는데 이게 뭐냐고. 화내면 태아한테 안 좋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게. 그딴 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 버스 왔어. 난 지하철 타고 갈게. 또 보자. 술도 안 마셨는데 술집 분위기만으로도 취한 기분이 드는구나. 개이득이네. 아, 다행이다. 못할 뻔했네. 와,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안고 싶은데. 일본 사회를 책임지는 셀러리맨이 이렇게 힘들다는데 설마 아무도 양보를 안 하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 헉! 아까 그 취객이잖아. 응? 뭐야. 아까 그년이네. 아까는 몰랐는데 너 엄청 살쪘다. 야,
그딴 배로 잘도 싸돌아다니네. 뭐? 너랑 무슨 상관이야? 자리 좀 비켜와, 돼지야. 돼지? 어차피 너 같은 년은 남자 등쳐먹고 살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몸이라도 파냐? 웃기지 마. 그딴 짓 안 하거든? 난 남편분이라고. 둘의 싸움은 점점 치열해져 갖고. 다음 정류장은 공원 앞입니다. 남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차피 주부라고 해도 결국 남자한테 빌부터 먹어야 하잖아. 남자가 비키려고 하면 그냥 비켜. 뭐? 주부 무시하냐? 너 같은 놈한테 주부해줄 여자도 없거든? 쫑알쫑알 시끄러워, 돼지녀나. 뭐 하는 거야? 괜찮아요? 너무하네. 당신 이거 명백한 범죄야. 알아? 안서? 무슨 일 있나요? 취객이 이 임산부를 발로 찼어요. 와이프는 버스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로 가게 되었는데 그 남자와는 아는 사이입니까? 아니요.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던 게 다지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름은 알고요? 타쿠라고 부르더라고요. 풀네임은 모르시고요? 아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군요. 감시 카메라에 담긴 영상만으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와이프랑 아기는 둘 다 무사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장난하나 진짜 죽여버릴 거야. 탐정이라도 찾아볼까? 괜찮다니까. 아기도 무사하잖아. 괜찮긴. 난 용서가 안 돼.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아주 작사를 내버릴 테니까. 출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스트레스 받기 싫어.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잊어. 그래 뭐 알겠어. 그 후 약 1년이 지나 무사히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는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이쁜 내 새끼, 아빠한테 와봐. 가면 안 돼. 엄마한테 오렴. 뭐야, 질투하는 거야? 당신도 나한테 안겨도 상관없다고. 됐거든요. 아이 참 부끄러워하기는. 그럼 내가 당신 품에. 네, 스윗한 남편입니다. 뭐? 부장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야마모토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 거래처 하청이나 관련 회사 같은 회사들이 모이는 대규모 파티가 있거든. 네. 자네가 담당하는 한자와 물산도 오니까 자네도 참가. 휴일에는 와이프랑 아기랑 같이 있고 싶다고요. 그래? 그럼 부인이랑 아기도 데려오게. 집에서 푹 쉬고 싶단 말이에요. 마츠자카교도 나온다던데. 뭐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야겠네요. 그리고 파티 당일 야마모토 씨 항상 일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야말로 사장님 덕에 참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모님 처음 뵙네요. 남편분께 진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오나입니다. 맞다. 이번에 이사로 승진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기야마, 잠깐 일로 와보게.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이분은 항상 도움 많이 주시는 야마모토 씨란 차기 사장 후보야. 에이, 설마 제가 사장 후보겠습니까? 스기야마라고 합니다. 자녀분이 너무 귀엽네요. 몇 살인가요? 이제 막 6개월 됐습니다. 제 아이도 아직 1살입니다. 거의 또래네요. 정말입니까? 와, 뭔가 기쁘네요.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스기야마 타쿠야라고 합니다. 실화야? 어머? 잠깐 이리 좀 와봐. 저번에 나 배 차였던 거 기억나? 지금 다시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지. 내 배 찬 사람 타쿠라고 불렸는데. 그니까 내 배 찬 사람이 저 스기야마라는 놈이라고. 뭐? 아까 그 명함 좀 줘봐. 자, 스기야마 타쿠야. 타쿠? 야마모토 씨,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끼리 얘기 좀 했습니다. 스기야마 씨는 친구들이 뭐라고 부르나요? 제 친구들은 주로 타쿠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고 보니 스기야마 씨는 제 와이프와는 초면이십니까? 네, 그럼요. 이런 미인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농담하지 마시고요. 농담 아닙니다. 야마모토 씨가 너무 부럽네요. 참. 제 와이프 돼지 아닙니까? 어딜 봐서요. 그런가요? 게다가 주부라서 백수랑 다를 바가 없어요. 주부가 얼마나 어려운 직업인데요. 갑자기 왜 그러시죠?
아, 죄송해요.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요. 사실 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건이요? 제 와이프가 취객한테 발로 차였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서가 안 되겠네요. 야, 얘기가 참 잘 통하네요. 저도 그 인간 용서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거든요. 범인은 잡으셨나요? 아니요, 아직이요. 잡아다가 경찰에 넘겨버리고 싶겠어요. 정말 의견이 너무 잘 맞네요. 찾아내는 순간 깜빵에 쳐넣을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아, 장소가 한자와 물산 근처인데 뭐 아시는 거 없나요? 9개월 정도 전에 혼마치라고 하는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서는 공원 앞이라는 곳에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타쿠라고 하던데. 그러고 보니 스기야마 씨도 타쿠라고 불린다고 하셨죠? 그래도 설마 동일 인물일 리는 없겠죠. 회사 근처 맞죠? 뭔가 아는 거 없으십니까? 야마모토 씨, 왜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임산부일 줄은 몰랐어요. 왜 사과를 하시죠? 스기야마, 자네 설마... 그거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술에 취한 바람에... 너 임마, 뭘 한 거야? 야마모토 씨,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2번 다시... 그러게요. 앞으로 2번 다시 그쪽과는 거래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만큼은 어떻게 좀... 거래만큼은 계속해주시면 안 될까요? 장난하냐 지금? 내 소중한 아내와 아이를 발로 차놓고 죄송하다고? 그때는 다행히 둘 다 무사했지만 잘못됐으면 유산이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살인이랑 다를 게 없잖아. 살인마가 있는 회사랑 일을 같이 하라고? 무슨 일이래? 한자와 물산 이사가 임산부를 발로 찼대. 어머, 미쳤나봐. 정말 죄송합니다. 운다고 해결되는 줄 알아? 그럴 거면 경찰은 왜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다야. 고개 숙인다고 해결될 문제로 보여? 요즘은 도계자 정도는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X자와 나오키도 안 봤냐 너는? 회사원 맞아? 죄송합니다. 와, 저 인간 언젠간 저럴 줄 알았다. 야, 거기 너 임마. 다 들었어. 자세히 얘기해봐. 빨리 말하라고. 스기야마 씨는 남존여비 사상이 심해서 거래처 여직원을 성희롱하거나 반항하면 모욕하기도 했고, 그리고 성희롱을 한 하청업체가 스기야마 씨랑은 일 같이 못하겠다면서 저희 발주를 거절하는 일이 요새 부쩍 늘어서요. 너 이 새끼 상습범이구나. 사장님, 이딴 새끼를 이사 자리에 앉혀도 되는 겁니까? 이사 내정은 취소하겠습니다. 안 돼. 아, 그러고 보니 범인 잡히는 순간 경찰에 넘기는 게 좋을 거라 했었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아까 말한 대로 깜빵에 쳐넣어준다고. 그것만큼은 어떻게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 가족이, 자식이 아직 너무 어려요. 알바야? 내 자식은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야. 위자료도 싹 다 받아내야겠으니까 각오하라고. 그 후 변호사를 통해서 스기야마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잘 나가던 엘리트였던 스기야마는 그대로 출세길이 막히고 말았다. 이사 내정도 당연히 취소되었다. 그 대신 스기야마의 부하였던 남자가 승진했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뒤바뀐 것이다. 스기야마, 이거 복사 좀 해라. 네. 스기야마는 지금까지의 소행이 다 들통나 아내와도 이혼했다. 우리와 전처 양쪽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니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다고 한다. 참고로 우리 회사와 거래가 끊긴 것과 스기야마의 소문이 인터넷에 퍼진 일로 한자와 물산의 주가는 폭락했다. 그리고 나는 주식을 시작해서 자금을 모으고 있다. 한자와 물산을 매수하기 위해 움직이는 중이다. 평생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딱 기다려, 스기야마. 내 이름은 야마모토 아타루. 23살이고 시내에 있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다. 오늘도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역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 출근하기 싫다. 그래도 일은 해야겠지. 항상 변함없던 나날이었다. 그치만 나는 인생 처음으로 사고가 나는 걸 눈앞에서 보고 말았다. 위험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일어난 일이었다. 나보다 조금 앞에 걷고 있던 여자가 신호 위반을 한 차에 치인 것이었다. 뭐야 저게, 누가 봐도 신호 위반이잖아. 게다가 그대로 줄행랑 치다니. 암만 생각해도 이건 뺑소니인데. 이대로 가만둬선 안 된다고 생각해서 침착하게 차량 번호를 메모하고 쓰러져 있는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괜찮으세요? 다행이다. 일단 의식은 있는 것 같아. 아파. 청년, 괜찮아? 네, 저도 막 건너려는 참이었는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랬구나. 얼른 들것으로 옮겨야. 아니, 잠시만요. 머리를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움직이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몰라요. 일단 구급차부터 부를게요. 나는 서둘러서 구급차를 불렀다. 청년, 그나저나 일은 안 가봐도 괜찮아? 지금 몇 시지? 아차, 완전 지각이야. 뒷일은 나한테 맡기고 얼른 회사부터 가봐. 진짜요?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구급차가 오면 어떻게든 될 테니까 괜찮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여기 제 명함이에요. 혹시 뭔 일 생기면 여기로 전화 주세요.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해서 나는 서둘러 회사로 향했다. 야단났네. 딱 봐도 완전 빡쳤구만. 그러고 보니 오늘 회의에서 발표 담당이 나였지. 벌써 1시간 반이나 늦었는데 부장한테 뭐라고 하지? 몸이 아팠다고 할까? 그러면 전화는 왜 안 받은 거야? 하면서 혼날 텐데. 아니면 지하철이 지연됐다고 할까? 지연된 것도 정도가 있지. 라면서 혼나겠지? 좋아. 이렇게 된 이상 솔직하게 말하자. 거짓말 안 하고 진심을 담아서 말하면 아무리 부장이라도 이해해 주겠지?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야, 아타루, 너 이 자식 전화도 안 받고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오늘 네가 발표를 맡은 회의가 있었던 거 알아 몰라? 너 때문에 대체 몇 명이 피해를 본 건지 알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이유는 한번 들어보자. 그게 교통사고를 당한 여자를 도와주느라. 야, 어린애도 그것보단 성의 있게 변명하겠다. 아니, 변명이 아니라 진짜라고요. 그럼 증거는 있냐? 한번 봐볼까?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금방 들킬 거짓말로 변명해서 나를 속일 생각이었나?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렇다 치더라도 회사에 먼저 연락하든가 여러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니야. 네, 그건 그렇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니까요. 그걸 보니까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서. 요령 없는 건 진짜 알아줘야 된다니까. 회사 일도 똑바로 못하고 완전 짐짝이라니까, 짐짝. 네? 영업 성적은 똑바로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랑은 별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그딴 식이니까 지각한 주제에 거짓말이나 하고 결국엔 내 머리 위에 기어 오르려고 하겠지. 그러니 내가 페널티를 주는 게 맞겠지. 아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너 다음 주부터 지방부서로 가. 네?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저 이제 겨우 2년 차라고요. 현실적으로 힘든 거 아시잖아요. 힘들긴. 이게 다 네 근무 태도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지금 네가 처치 곤란한 상태라고. 제가 업무 성적은 제대로 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부장님한테 인사 권한이 어딨어요. 내가 회사 상층부한테 듬뿍 사랑받고 있거든. 말만 하면 융통성 있게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당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유난히 인사이동이 잦았던 거군요. 당연하지.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내 밑에 둬봤자 아무 쓸모 없잖아. 드디어 본성을 드러낸 건가? 뭐 지방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아마 2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야. 이 자식, 이대로 끝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언젠가 철저하게 짓밟아주겠어. 이렇게 해서 나는 부조리한 이유로 좌천당했다. 그리고 다음 주 지방부서로 갈 날이 왔다. 대체 왜? 나는 사람을 구한 죄밖에 없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아타로, 미안해. 내가 도움이 됐다면 좋았을 텐데. 아니야, 내가 부장님 앞에서 뭘 어쩌겠어. 언젠가 돌아오면 그때 술이나 한잔 하자.
사이좋게 지냈던 동료들과 이별을 고하고 회사를 나오려던 그때였다. 잠시만요. 여기 야마모토 아타루라는 사람 있나요? 전데요. 무슨 용건이세요? 당신이 야마모토 아타루였군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이쿠야, 요시다 사장님 아니십니까? 일부러 저희 회사까지 찾아오시다니 어쩐 일이십니까? 요시다 사장님? 설마 저희 회사 협력업체 사장님? 하하하하, 맞아요. 그치만 너무 걱정 말아요. 오늘은 당신한테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온 거니까요. 감사요? 당신 교통사고를 당한 여자를 구해준 적이 있죠? 네, 요전에...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사실 그 애가 제 딸이거든요. 뺑소니 당해서 쓰러져 있던 걸 당신이 도와줬단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러 온 겁니다. 진짜요? 사장님의 딸이었군요. 따님 상태는 좀 괜찮은가요? 네,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목숨에 지장은 없어요. 그거 참 다행이네요. 계속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당신같이 속 깊은 사람이 우리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니 기분 좋네요. 어때요? 지금이라도 간단한 표창장이라도 주고 싶은데 사장실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아, 그게요. 사실 곧 있으면 비행기 탑승 시간이어서. 비행기? 출장인가요? 아니, 그게 갑자기 지방부서로 좌천돼서요. 좌천? 네, 영업 성적도 제대로 내고 있고 회사에 충분히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제 옆에 계시는 나카모토 부장이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부당한 방식으로 좌천을 시켰거든요. 아니, 그게... 그리고 결국엔 제가 교통사고 당한 여자를 구해줬다는 것을 유치한 거짓말로 치부해버리더라고요. 아니, 그건...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저는 그저 이 회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싶었을 뿐인데. 나카모토 부장,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니, 이건 그게... 게다가 사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나카모토 부장은 저 말고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처럼 전부 좌천시켰다니까요. 뭐라고요? 조사 결과 올해만 10명의 사원이 부당한 이유로 좌천당한 것 같더라고요. 너 이 자식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사장님,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도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 아타루라는 직원은 어쨌든 지각이 잦았던 건 사실이고 그에 대한 변명으로 자주 거짓말을 했다고요. 네? 지각은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근무 기록표를 확인해보면 거짓말이란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것 봐요. 이 사람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남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식? 저는 아타루 사원이 좀 변하길 바라는 마음에 교육의 일환으로서 좀 더 고된 경험이 가능한 지방부서로 좌천을 보낸 것뿐입니다. 믿어주세요, 사장님. 아까부터 듣자 하니까 이 자식 적당히 좀 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당신 쪽이잖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하 직원들을 철저하게 괴롭히고 윗사람들한텐 계속 아부나 떨고 쓰레기 같은 상사, 쓰레기 같은 인간. 아타루군, 진정하세요. 사실 우리 회사에서도 나카모토 부장의 안 좋은 소문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한텐 언젠가 처분을 내리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타루군 대신 당신을 지방부서로 좌천시키려는데 어떤가요? 네? 거짓말이죠, 사장님?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수한 부하 직원을 신용 못하다니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 이 회사의 인사 권한은 내게 있습니다. 그 썩어빠진 본성을 고치기 위해서 당신이 내려가도록 하세요. 말도 안 돼. 제 얘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아타루군. 당신에겐 이번 일의 공적을 높이 사서 감사패를 주고 싶습니다. 사장실로 따라오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럼 나가모토 부장님, 안녕히 가세요. 두 번 다시 만날 일 없을 것 같으니 건강하세요. 젠장. 이렇게 해서 나카모토 부장은 나 대신 지방부서로 좌천됐다. 게다가 나쁜 소문이 이미 회사에 다 퍼져서 나카모토 부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 현재 젊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50대 아저씨나 돼서 꼴 좋다. 참고로 나는 요시다 사장님의 마음에 들어서 협력업체의 영업부서에서 일해달라는 고마운 제안을 받았다.
솔직히 급여 면에서 대우가 좋아서 수입이 많이 올랐다. 물론 여기엔 나카모토 같은 쓰레기 상사도 없어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일하고 있다. 다들 주변에 곤란한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손 내밀어 도와주자. 내 이름은 노마루 나노,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오늘은 딸까지 끌어들여서 자매 싸움을 하는 노답 엄마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엄마 미도리에게는 스미레라는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사이가 견원지간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두 사람은 얼굴도 성격도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엄마, 즉 저희 할머니가 사사건건 두 사람을 비교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거 봐 엄마, 시험에서 92점 받았어. 스미레는 몇 점이야? 75점. 어머, 우리 미도리 참 잘했어. 그에 비해 스미레는 정말 공부를 못하는구나. 넌 동생한테 뒤쳐줘도 괜찮니? 오늘 스테이크는 미도리만 구워줄게. 아싸! 메롱. 내가 너보다 체육은 더 잘하거든. 엄마, 마라톤 대회에서 2등 했어요. 어머, 대단하구나. 미도리는? 미도리는 도중에 기권해서 순위에도 못 들었어. 기권이라니 대체 왜 그랬니? 어제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빈혈이 왔는지 어질거려서. 변명하지 마. 결과가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거야. 네, 나 스테이크 먹고 싶어. 그래? 오늘은 스미레한테만 스테이크를 구워줘야겠구나. 꿀 좋다. 젠장할. 뭐 그랬다고 해요. 유치원 때는 누가 먼저 히라가나를 읽을 수 있는지, 초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시험과 성적표, 학예회에선 누가 더 좋은 역할을 했는지 경쟁을 했고, 고등학생이 돼서는 누가 먼저 훈남을 낚아채는지, 누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지, 누가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지, 누가 더 좋은 남편감을 만나는지, 누가 더 좋은 가정을 이루는지 다 말하려면 끝이 없지만 두 사람이 자매로 태어난 순간부터 이런 식으로 쭉 경쟁을 해온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25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해서 첫째 아이도 그 다음 해인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낳았습니다. 그게 저와 제 사촌 사쿠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미 예상하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두 사람의 경쟁에 휘말려버린 게 바로 저희 두 사람입니다. 현재 두 사람은 딸들을 두고 벌이는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애는 공부를 너무 잘해. 이것 좀 봐. 성적표에 5밖에 없어. 우리 애도 만만치 않아. 체육 성적은 이미 상위권이고 음악에도 재능이 있다니까. 머리만 큰 언니네 딸이랑은 차원이 달라. 뭐라고? 예체능은 아무리 잘해봤자 돈이 안 돼. 그건 두고 봐야 알지. 1년에 몇 번씩 할머니 집에 모이는데 두 사람의 자매 싸움은 해를 거듭할수록 격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엔 모든 악의 근원이 있는데 역시 나노는 내 손녀야. 그치 엄마? 그치만 운동을 잘하는 사쿠라도 대단한걸? 그치?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건 아직 고르기 힘들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지. 할머니는 항상 경쟁이 붙은 딸들을 보고는 씩 웃으셨습니다. 저와 사쿠라는 이 웃음을 정말 싫어합니다. 참고로 저와 사쿠라는 사이가 좋아요. 왜냐면 저희 엄마들의 대리 경쟁 속 동지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친해질 수밖에요. 오늘도 수고했어, 쿠라. 나너도 수고했어. 엄마들끼리 우리 성적으로 싸우는 거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다. 내 말이, 서로 그렇게 싸울 거면 아예 할머니 집을 가지 말든가. 내가 보니까 할머니가 정기적으로 전화해서 우리가 보고 싶다는 말로 소집시키는 것 같아. 그런 할머니도 참 별로다. 내 말이. 근데 사쿠라, 진로는 정했어? 아직 못 정했어. 피아노 공부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렇긴 한데. 혹시 부모님이 반대하셔? 응. 큰 이모 딸은 공부를 잘하니까 분명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너도 질 순 없잖아. 라고. 그거 예상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잖아. 나노는 국립대학으로 가는 거야? 그것도 생각 중이긴 한데 안 가려고.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사쿠라를 보고 하고 싶은 일이 생겼거든. 큰 이모가 반대 안 하셔? 아직 말을 안 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만 우리 인생이잖아. 부모님 말씀대로만 하는 건 좀 미련하지 않아?
그렇긴 한데 이렇게 대학까지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가봐. 그 다음은 취업. 결국에는 남편까지 정해줄걸? 난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러고 싶진 않아. 그렇긴 해. 겉보다 나노 좋아하는 사람 있었구나? 응, 곱슬머리에 정의감 넘치는 귀여운 사람이야.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절대 하라는 대로는 안 할 거야. 사쿠라도 원하는 거래. 맞아. 응, 음대에 가겠다고 말해볼래. 이렇게 우리는 엄마들에게 각자의 희망진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깐 스미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네 딸이 피아노를 배우겠다는 괜한 말을 해서 우리 나노까지 그러겠다잖아. 미도리,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겨우 국립대에 가게끔 설득해놨는데 네 딸이 부추기는 바람에 또다시 피아노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잖아. 그건 피아노같이 돈도 안 되는 걸 계속 시킨 네 탓이지. 우리 딸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미래가 보장된 남자랑 결혼도 하게끔 어릴 때부터 공부시켜왔다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피아노는 교양의 일환이야. 공부밖에 모르는 여자는 인기가 없어요. 아, 맞네. 그래서 네가 고지식하고 재미도 없는 남편이랑 결혼한 거구나? 양아치의 바람만 피우는 너희 남편보단 낫지. 그건 그냥 직장 동료랑 밥 먹으러 간 거야. 과연 그럴까? 연수입은 우리가 더 많거든? 나중엔 우리가 더 잘 벌걸? 그거야 모르지. 비만 주제? 이거랑 몸매랑은 상관없잖아. 있지 왜 없어? 아, 나는 잘생긴 남편을 만나서 참 다행이다. 추녀 주제? 화장빨 주제? 얼굴도 똑같으면서 대체 왜 저렇게 서로를 헐뜯는 건지 딸인 우리는 그저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믿져야 본전으로 살짝 비만 체형인 아빠에게도 중재를 부탁드려봤지만 저기 미도리, 진로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놔두는 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아빠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엄마와 이모의 싸움은 평행선을 그렸고 논점은 더 이상 우리의 진로가 아닌 누가 더 잘못했는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최종 판결을 내려달라고 한 사람은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할머니였냐고! 그래서 또다시 할머니 집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엄마, 스미레 진짜 너무하지 않아? 자기 딸이 공부를 못하니까 우리 나노 발목까지 잡아 끄는 거 있지? 생트지 그만 잡아. 언니네 딸이 우리 사쿠라의 잠재적인 능력에 쫄아서 이상한 길로 끌고 가려고 한 거잖아. 뭐라고? 뭐가? 두 사람 생각은 잘 알겠어. 누가 맞는 거야? 당연히 나지? 엄마의 결론은 둘 다 맞아. 네? 그럼 판결을 내리는 의미가 없잖아. 맞아. 애초에 너희들이 바라는 건 나노와 사쿠라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곳에 취직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내는 거잖아. 그럼 이야기는 간단해. 누가 더 많냐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그냥 두 사람 다 인류대학에 입학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구나. 아니요. 그렇구나가 아니고요. 그럼 우리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는 거잖아요. 언젠간 너희도 알게 될 거야. 엄마의 마음을 말이지. 맞아, 나노. 제대로 된 대학에 가야지만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사쿠라, 이제부터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라. 넌 쟤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야 해. 그럼 넌 더 높은 대학으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자, 누가 더 좋은 대학에 가게 될지 기대가 되는구나. 우리는 누구 딸이 더 좋은 대학에 가는지로 다시 경쟁이 붙은 엄마들보다 계획대로 됐다는 표정의 할머니가 더 얄미웠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대학까지 정해준 대로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플랜 B를 실행하자. 응. 자, 그럼 밥은 어떡할까? 저는 이온 푸드코트에서 먹고 싶어요. 나도. 집에서 먹자. 그래, 주문도 있고. 나노 말대로 하자. 이제 힘든 수험 생활도 해야 하는데 이 정도 부탁은 들어주자고. 좋았어. 유도 성공이야. 저희는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대형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거기에 우리의 목표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야, 여기. 잠깐만, 나노. 푸드코트는 이쪽인데? 엄마들은 우릴 불러세웠지만 저희는 쇼핑몰의 정중앙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거기에 있던 곳은 잠깐, 뭐 하는 거니 지금? 준비 오케이야. 반주 부탁해.
쇼핑몰 안에 지나가는 사람들,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엄마들. 왁자지껄하게 다투던 가운데 사쿠라의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나노가 부르는 노래라고? 사쿠라, 사람들이! 얼른 가서 막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안 들으실 거면 잠깐 자리 좀 비켜주실래요? 정말 멋진 노래야. 피아노 반주도 너무 잘한다. 브라보! 사쿠라, 우리가 해냈어. 엄청 긴장했어. 엄마, 이게 바로 내가 가고 싶은 음악의 세계예요. 맞아요. 사실 저는 성악의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물론 엄마는 반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갔으면 하는 엄마들의 마음은 잘 알아요. 하지만 이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린 엄마들의 분신도 아니고 더욱이 싸움의 도구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우린 우리 생각만 했어. 나 참, 이제 다 끝났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가자. 엄마! 모처럼 좋은 결론을 내줘서 고마워. 근데 우린 이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어. 뭐라고? 지금까지 우린 계속 쌍둥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싸우기만 했어.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 하나만으로. 그치만 이 아이들의 음악을 듣고 깨달았어. 그 싸움을 딸들한테까지 시키면 안 된다는 걸. 오늘을 마지막으로 절대 싸우지 않을 것을 선언하겠어. 무슨 말 하는 거니? 사람은 경쟁 구도 안에 있어야지만 더 높은 목표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쌍둥이라는 최고의 라이벌이 있는데 그걸 스스로 버리겠다는 거야? 할머니 생각은 틀렸어요. 경쟁 속엔 진짜 행복이 없어요. 할머니는 그저 할머니의 손바닥 위에서 서로 다투는 딸들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고 싶을 뿐이잖아요. 너희들까지? 이제 할머니 생각대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얘들아, 잠깐만! 울면서 우리를 막으려는 할머니를 두고 저희는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 엄마들은 서로 지금까지의 잘못들을 모두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 보도록 하자. 우리가 사과할게. 해냈어! 이렇게 저희는 엄마들의 허락 아래 각자의 희망 진로를 목표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후 할머니는 두 사람에게 몇 차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미도리가 더 잘했어, 스미레가 더 잘했어 라며 두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다른 말을 했다고. 이미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관계가 회복된 두 사람인 만큼 할머니의 앞뒤 다른 행동을 알게 됐고 두 사람 모두 당분간은 할머니와 연락을 끊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쯤 혼자서 적적하게 외톨이 생활을 하고 계시겠죠? 이 세상엔 뭐든 다 비교하려 드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부모라고 해도 자식의 인생을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수능 잘 보자. 응.